현숙은 슈퍼데이트권을 영식에게 쓰게 되었는데요. 주변의 성화에 못 이겨 마음을 바꿔먹고 본인이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번 화에서 현숙과 영식의 대화 패턴, 대화 방식이 참 다른 것을 보며 재미있었어요. 역시 나는 솔로는 교육 자료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현숙은 영식과의 데이트에서 영식에게 나에 대해 궁금한 게 없냐고 묻습니다. 남녀가 연애를 시작할 때 혹은 연애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와 인연을 맺게 되고 관심이 생기면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외적인 요소부터 시작해서 저 사람의 인생 가치관이나 관심사, 고민,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등등 정말 궁금한 게 많아지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요. 현숙은 이런 점에서 영식이 본인에게 전혀 질문을 하지 않으니 아마 저렇게 물어본 걸 겁니다. 왜 영식은 나를 좋다고 하면서도 나에게 궁금한 게 없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건가? 아닌데, 관심이 없어 보이진 않은데, 이상하다, 왜 질문을 하지 않지? 내가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해서 그냥 방치하는 건가? 이런저런 궁금증이 들었을 거예요. 영식은 그런 현숙에게 본인은 그냥 뭐 똑같지, 질문을 따로 준비한 게 없다고 합니다. 현숙은 나에 대해서 걱정되는 게 없나 보다라고 말을 하는데, 영식은 나는 좀 걱정되는 게 없는 것 같아라고 하죠. 아,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본인은 뭔가 한 번에 이룬 적이 없고 목표해 왔던 것을 항상 이뤄왔다고 본인 경험담을 읊습니다. 네,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현숙에게 현숙은 어떤지, 현숙의 삶은 어땠는지 묻지를 않아요. 아, 정말 답답해요. 이러한 대화 방식 정말 너무 답답한데요. 영식이 정말로 현숙에게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인간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저런 사람과 대화하면서 답답함을 겪었던 적이 있어서 현숙의 저 마음이 너무나도 이해가 갑니다. 만약 현숙이 지금 영식과 현커라면 글쎄요. 현숙은 끊임없이 정서적 공허함을 겪을 거예요. 여자 나이로는 결혼 정년기보다 조금 더 들어있는 나이로서 그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연하남인 영식을 만난 거라면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할 거고 그 이상의 깊이 있는 대화나 정서적 만족감을 채우기는 어렵다는 거죠. 영식은 질문이 없냐, 궁금한 게 없냐는 현숙에게 마치 그러한 질문을 본인에게 넘기는 것 같다고 표현하는데요. 글쎄요. 현숙은 아마 영식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가 볼 수 없는 편집점에서 그런 장면이 많이 있었을 거고, 근데 영식은 현숙에게 반대로 그다지 디테일한 질문이나 궁금증이 없어 보이니 저런 식으로 나에 대한 걱정 없냐고 물었겠죠. 이후 영식의 행동을 보면 영식이 착한 사람이라는 건 너무도 알겠어요. 현숙이 한 말을 듣고 그대로 원하는 걸 해주는 자상한 남자죠. 현숙이 쨍한 파란색을 좋아한다고 하니 그런 옷을 입는다고 하고 일출 얘기했더니 진짜 다음날 이른 아침 일출 보러 가고요. 네, 이런 사람은 자상함이 있는 남자로 기본 점수는 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의 센스가 없고 여자의 정서적 공허함을 해소시켜줄 뭔가가 없기 때문에 항상 늘 뭔가 답답함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현숙 같은 여자에게는 본인도 능력이 있기에 돈 잘 벌고 허우대 멀쩡하고 능력 있는 남자 그 이상의 뭔가를 채워줄 사람을 찾아야 결혼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런 남자를 찾는 게 쉽지 않아요. 책을 많이 보고 사고력이 있는데 지적 허영심에 빠지지 않으면서 문화적 소양이 있고 편견이 없어서 타인의 생각을 공감력 있게 들어주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그런 남자, 능력 있는 여자는 이런 남자를 원합니다. 그래야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죠. 하지만 영식과 같은 얼굴, 피지컬에 자상함을 갖추고 있는데 저 부분 하나 부족하다고 해서 그냥 쳐내기에는 현숙의 현실이 이제는 조금 급해진 건 사실입니다. 이제 현숙은 결정을 해야 해요. 어느 정도 정서적 만족도는 포기를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게 맞는 남자를 다시 찾아 떠날 것인가. 현숙의 최종 선택과 현커 여부가 궁금해지네요.